이전에는 사람이 단순 반복적인 것들을 기계가 대체해왔다고 한다면 최근의 AI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반복 플러스 일부 판단까지 가미된 그 작업을 얘가 대체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덜 요구하는 그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AI의 기술이 다 뺏어버릴 수 있지.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진보된 기술과 교육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학교 교육, 대학교 졸업했다고 어림도 없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AI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AI 도입과 확대로 노동시장에 총량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전문직 수요를 증가시키고 청년층의 노동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네. 한요셉 노동시장 팀장님 거죠. KDI에 그걸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근데 청년층 노동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네. 그렇죠.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사라지는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개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도 그 수준에 가깝게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청년층 노동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어떠한 영역에서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데 그게 청년층 쪽에 있는 노동시장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일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도 개발 영역에서는 AI 많이 쓰잖아요. GPT 같은 거 많이 쓰고 코딩할 때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기술이 발전하면 원래 있던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되곤 했잖아요. 이것도 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같은 현상일 거다. 그리고 이번엔 다를 거다. 이제 이런 말인데 같은 현상일 거다라고 하는 건 과거의 사례를 돌이켜 봤을 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800년도 산업혁명 나왔을 때 산업혁명 전과 후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이전에는 다 수공업으로 해왔던 것들이 기계, 전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대량 생산이 됐고 수공업을 하던 것들을 전부 기계로 바뀌어버렸지. 그래서 그때 수공업 일자리가 다 사라져버렸잖아. 근데 대신 만들어진 일자리가 기계를 관리하는 엔지니어 그리고 전체를 관리하는 이제 관리자분들. 왜냐면은 100명에서 일할 걸 이제 3명, 4명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체가 되고있지. 그때 당시도 기술의 발전에 따른 노동의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째 그때 이후로 우리의 일자리가 다 없나? 없는 건 아니잖아. 그게 시대가 바뀌면서 또 거기에 맞게끔 계속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타자기 요즘에 본 적 있어 혹시? 아니요. 혹시 드라마나 그 옛날 영화에서만 보지 않았어? 하는 타자기. 그 타자기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노트북만한 타자기였는데 종이를 이렇게 딱 끼워 놓으면 찍 당기면서 탁탁탁탁 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최초의 타자기는 이만했어. 양문형 냉장고만한 크기라고 해야 되나? 그때 타자기 공이라고 하는 타자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은 남자밖에 없었어. 왜냐면 누르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타자를 누르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여자분들은 힘이 상대적으로 남자도 약하니까 여자분들 누를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고소득이었는데 그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계가 자꾸 작아지는 거지. 작아지면서 가볍게 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그게 고소득이 아니라 저소득이 되면서 그 일자리를 여성들이 대체를 했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 최근에 AI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과 다르죠. 지금의 능력들은 이전에는 사람이 단순 반복적인 것들을 기계가 대체해왔다고 한다면 최근의 AI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반복 플러스 일부 판단까지 가미된 그 작업을 얘가 대체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덜 요구하는 그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AI의 기술이 다 뺏어버릴 수 있지. 왜냐면은 그 10사람이 써야 될 일들을 한 사람이 대체해버리면 얘는 24시간 일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아까 한요셉 박사님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도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한다라는 건 뭐냐면 대학을 배우고 나서 일자리 현장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발휘할 능력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고만고만한 능력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능력을 키우는데 뭐 1년 시간이 걸리는 게 있고 3년짜리 걸리는 게 있고 뭐 5년, 10년 걸리는 일들이 있는데 한 3년 이내에서 배울 만한 일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우리 그 아이언맨 보면 자비스라고
그 판단까지 해주잖아. 인공지능이라는 건 약인공지능이랑 강인공지능이라고 구분이 되는 건데, 약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편리함을 위한 쪽으로 접근이 된다면, 강인공지능은 스스로 판단하고 조언까지 주는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지금 GPT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왔다고 생각하거든. 그렇다면 현재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 주제 받고 우리 GPT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너 왜 우리 자리 뺏어? 너 때문에 지금 예전에 이야기했던 노동의 종말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계속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일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AI로 인해서 약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나서 약 6,9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주로 전통적인 역할이나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에서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은행원, 지금 사라지고 있죠. 지점 다 없애고 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산대 직원, 무인점포, 사무직원, 비서, AI 비서 있으면 솔직히 실비서가 필요가 없지. 만약에 비서가 없어지면 경호까지는 생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회계직, 이런 것들이 AI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로 꼽히고 있대. 이건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저 최근에 그것도 봤어요. 제주도 뉴스에서 이제 아나운서를 AI, 근데 한 달에 60만 원 밖에 소모가 안 돼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하겠지. 지금 그 영상, 컨텐츠 이런 쪽에서도 AI 뭐 가수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근데 내가 걱정되는 게 있어.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포함돼 버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전문직 일자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생존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집단들, 이제 그 노동 계층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거든. 예전에 산업혁명 때도 그렇게 됐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자 계층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졌던 게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그런 계층들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고, 소득이 없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결혼, 출산 이런 게 다 없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DNA의 다음 세대 전파가 안 이루어져. 그러면은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아니면 두뇌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노력하지 않는 계층군에서는 진화론적 과정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시대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노력이라고 하면 타고난 능력치라는 게 있어요. 분석적인 사고, 창의성, 호기심,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나 태도, 그건 AI가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시대에 AI에서 대체되는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것도 눈으로 보일 거야, 아마.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진보된 기술과 교육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학교 교육, 대학교 졸업했다고 어림도 없다, 이제. 그런 거 가지고는. 직업 현장과 관련된 영역에서 자기가 자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채용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처음에 입사할 때의 능력 자체가 이미 뛰어나 있어야 하는 가능성이 높지. 안 그러면 회사에서 받지를 않을 테니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들은 요즘 애들 끈기가 없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다 지금. 그때는 단순한 일만 열심히 했어도 아파트 살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엔 단순한 일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겨우 일자리 하나 얻고 월급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돼버리니까 지금 힘들다는 거야. 회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건 준비된 사람한테 그렇게 줘야지.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시대가 바뀐다라는 느낌이 올 때 귀찮아하지 말고 빨리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미니, 뭐 GPT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구글에서 만드는 것들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는 결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한 달에 24,000원? 그 정도 하죠. 밥값 거의 3끼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 달에. 저는 그 정도는 적용을 하고 구입을 해서 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구입 안 하고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제만 하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자주 써야지. 뒤처지지 않게끔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말에는 이제 우리 개발자 분들이랑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개발자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속도가 2.5배, 3배 정도 빠르다. 그게 갑자기 안 떠올라.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GPT한테 치면은 나온대. 그렇기 때문에 밑에 주니어 개발자들이 필요 없게 돼버리는 거야.
시니어 개발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몇 사람 칠에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속도가 빠르요. 그래서 창의력이라든지 호기심, 자기가 무엇을 한번 봤을 때 어디다가 집어넣었다가 한 번에 꺼집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넋놓고 있지 마라, 따라다녀라, 그런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이상,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